친구들, 생각 톡톡 온쌤의 이야기 한국사. 오늘은 제10강 원나라와 고려 편이에요. 자, 친구들, 원나라가 어디냐고요? 우리는 이미 원나라 문화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이 말하는 말 그리고 생활 습관에도 원나라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고려가 원나라에 100년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100년이나요? 네, 맞았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자, 그렇지만 꼭 슬픈 이야기는 아닌 우리 고려와 원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때는 거란이 다시 한번 고려에게 하고 싸움을 걸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와 고려가 손을 잡고 거란을 물리칩니다. 자, 몽골은요, 이걸 구실로 해서 고려에게 뭐 말이며 여러 가지를 막 달라고 해요. 고려는 굉장히 귀찮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세력이 커진 몽골에게 이 고려는 몽골이 원하는 대로 제공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몽골에 저고려라는 사신이 고려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고려는요, 이 저고려뿐만이 아니라 몽골의 사신들은 고려를 아주 얕잡아보고 고려를 함부로 했었어요. 특히 저고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어느 날 저고려가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다시 몽골로 갈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몽골은 이걸 계기로 고려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 도대체 몽골이 어디길래 이렇게 고려가 꼼짝을 못했냐고요? 너희들 징기스칸이라고 알아요? 징기스칸, 유럽까지 쳐들어간 징기스칸. 자,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우리 한번 워크지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친구들, 우리 고려가 어딨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이 차지한 지역을 한번 볼까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모두 원나라가 차지했던 지역이에요. 자, 다른 나라들도요, 이 몽골군이 떴다 하면은 바지에 실을 쌀 정도로 벌벌벌벌 떨었던 그 무서운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이었어요. 이 몽골 제국이 얼마나 무섭냐면 몽골 제국은 한번 다른 나라에 침입을 하잖아요. 그럼 모두 다 불태워서 단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웠던 제국이었죠. 이런 제국이 고려를 침입하니 고려로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자, 저고려가 죽은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어떤 사람들은 거란이 일부러 몽골과 고려가 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왜 저고려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몽골이 원나라, 그러니까 고려에 쳐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고려는 이 원나라가 침입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우리 고려가 누구예요? 고구려의 후손. 고구려는 어떤 나라예요? 수나라와 당나라를 모두 다 이겨낸 아주 강인한 나라였죠. 자, 그런데 이 고려가요, 힘을 합쳐서 원나라를 몰아내도 이 상대할 힘이 너무나 약했었을 텐데 이때 고려는 무신 정권이 꽉 잡고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9강에서 얘기해 줄 때는 문벌,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신이에요. 자, 무신 정권은 뭐냐면 바로 이 군대, 장군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자, 문벌은 뭐예요? 공부하는 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무신 정권은 칼을 휘두르는 무서운 장군들이 정권을 잡은 거죠. 이 중에서도 악독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름이 최우였어요. 최씨 형제들은요,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 오로지 나의 권력, 나의
뭐 명예 이런 게 중요했단 말이죠. 나의 제사를 지켜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계속 배불뚝이 이렇게 채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최씨 형제였어요. 그런데 몽골이 쳐들어오자 우리의 최씨 장군은 용감하게 칼을 들고 강화도로 피신을 가요. 자, 강화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들. 강화도는요, 나중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라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의 선조는 강화도로 피신을 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왕들은 전쟁이 났을 때 강화도로 피신 갔을까요? 바로 강화도는요, 파도가 일어서 배로 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육지로 막 가기에는 늪지대나 아니면은 갯벌이 많았어요. 자, 친구들 갯벌이 어떤지 알죠? 장화 신고 이렇게 푹푹 들어가죠. 그러니 말이 오기도 힘들고 막 뛰어와서 전쟁을 하기도 힘든 천연 요새 지역이었거든요. 강화도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적군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강화도 지역이었어요. 이 최씨 정권은 일단 나라를 보호해야 돼 라는 이름으로 강화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수도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요? 최씨 가족하고 왕족도 가고 귀족도 이사하고 어디로요? 안전한 강화도로 오세요 하고 강화도로 이사를 가버렸네요. 그럼 고려는 누가 지키죠? 바로 백성들이 이 원나라의 침입에 있어서 고려를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왕도 없어졌고 최씨 일가도 없어졌고 그렇다고 귀족들이 백성들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 정말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원나라에 항복하자. 그럼 고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고려 백성들은 춥고 배고팠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힘있게 싸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고려했을 때 지도 기억나요? 자, 우리 강동육주 어디 있는지 기억나나요? 자, 강동육주 지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강동육주에는 귀주성이 있어요. 귀주성을 막아내야지 고려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이었겠죠, 친구들. 자, 그러면 원나라가 막 쳐들어오는데 이 귀주성을 놓치면 원나라 군사들이 고려 문을 뻥 차고 내려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나라가 침입을 하자 고려 백성들은 이 귀주성을 지키는데 사력을 다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귀주성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강동육주 안에 들어있는 고려의 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나라가 와 하고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고려 백성들은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그리고 최씨 일가도 없는 이 고려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지켰어요. 이 원나라도 귀주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바꿔서 개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경이 포위되자 어쩔 수 없이 고려는 몽골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은 결국 화합을 합시다 이러고 다시 돌아가게 되지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 몽골의 침입으로 꽁꽁 강화도에 숨어 있었던 우리 최씨 일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왕과 귀족들. 이 귀족들이 강화도에서 30년 동안 나오지 않는 동안에 원나라는 고려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 고려는요 굉장히 추웠겠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훌륭한 백성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고려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름하여 승려 김윤후입니다. 이 김윤후는요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고려군이 싸웁시다 하면서 와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려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이 과연 원나라만큼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군인들이 고려를 지켰다기보다는 백성들, 그냥 농사짓던 백성들, 성을 쌓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니 그 무기도 굉장히 약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승려였던 김윤후가 이끄는 이 백성들은요, 2번이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너희들 에버랜드 알아요? 에버랜드. 자, 신비화가 모험이 가득한 나라죠. 그런데 예전에 이 신비화 가득했던 에버랜드가 있었던 용인 처인구가 바로 고려와 원나라가 싸웠던 처인성이었다는 거 아세요? 자, 그럼 이제 엄마랑 아빠랑 즐겁게 자동차 타고 에버랜드 갈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빠, 김윤우와 이끄는 처인성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 우리 김윤우와 백성들이 처인성에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에버랜드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친구들, 처인성에 가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고려의 김윤후를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김윤후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니 백성들도 꼭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김윤후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백성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죠. 왜? 원나라와 싸워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나라가 무서우니 잘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김윤후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내가 이 전쟁이 끝나면 자유가 된다고? 하고 더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김윤후와 백성들이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원나라의 지배를 약 100년간 받게 돼요. 그럼 그 사이에 김윤후와 백성들 말고 또 지킨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바로 이름하여 삼별초랍니다. 자, 별무반도 있고 삼별초도 있고. 그럼 삼별초는 무엇일까요? 자,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를 휘두르는 최후일시. 자, 최후일가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삼별초인데요. 이 삼별초가 원나라에 침입 때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고려를 지키는 최후의 항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삼별초가 왜 이렇게 제주도까지 싸웠느냐? 몽골군이 얘기를 하죠. 강화도에 있는 그 채실가 나와봐봐. 좀 나와봐. 그 왕족 좀 나와봐. 그만 좀 숨고. 그래야지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오세요. 좀 봅시다. 얼굴 좀 봅시다. 이러는데 안 와. 자, 근데 안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한번 그래요. 우리 개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몽골군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 삼별초가 끝까지 거부합니다. 아니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몽골군의 말만 들어야 합니까? 하면서 끝까지 항쟁을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가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포위가 되고요. 이 삼별초는 끝까지 싸우다가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어요. 어쨌든 이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고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원나라가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고려로 살 수 있었겠지요. 자, 원나라는요, 비록 고려를 100년간 지배하게 되지만 이 고려가 얼마나 강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맙니다. 자, 이것을 간접 지배라고 그래요. 자, 너희 고려 오케이 인정해줄게. 너희 문화 인정해줄게. 하지만 우리의 뜻도 따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나라의 지배 동안에는요, 우리나라의 왕은요, 이제 황제폐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하라는 말을 쓰게 됐죠. 너희들 사극 보면 우리나라에 폐하 이러는 거 본 적 있나요? 다 전하 이러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름을 전하, 그리고 태자, 우리 그러니까 왕의 아들을 태자라고 불렀었는데 이때부터는 태자라는 말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대신 세자라고 말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나라 문화도 고려해 오고
문화도 원나라 가고 자 원나라와 고려의 문화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만 또 전쟁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왕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됐고요. 또 우리나라의 왕은요 앞에 충자를 붙여야 했어요. 충은 어디에 충성하는 걸까요? 원나라에게 충성합니다. 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원나라 최고 충성 하면서 우리나라의 왕이 앞에 충자를 붙여서 원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원나라의 공주가 우리나라에 시집 오니 고려 사람들은요 원나라 말을 배워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너희들만 영어 배운다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야. 고려 사람들도 제2 외국어 원나라 말을 배워야 됐어요. 자 고려는요 광종이라는 왕이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 시험을 만든 나라거든요. 자 그래서 고려에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만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고려 사람들도 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했어. 그래서 이 원나라 말을 배우는 학원이 생길 정도였지. 원나라 말도 배워야 했고요. 심지어 이 왕이 원나라에 갔다가 변발을 하고 오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때부터 이 고려에는요 변발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도 머리를 밀고 머리를 따는 자 변발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어떤 말들이 원나라의 어원이 될까요? 아가야, 아가 너무 이쁘다, 아가야 하는 아가도 원나라의 말이고요. 어머, 저 아가씨 봐, 너무 예쁘다. 그 아가씨도 마누라 하는 말, 마누라도 그리고 조선시대 때 연지곤지 찍고 혼례하죠. 연지곤지도 원나라의 풍습이에요. 원나라에 보면요. 이 원나라 공주들이 모자를 이렇게 기다란 모자를 쓰는 게 있는데 이것이 고려에 와서 쪽두리가 돼요. 자, 먹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 선생님 국밥 좋아하는데 설렁탕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렁탕의 어원도 바로 어딜까요? 풍습도 이 몽골에서 왔어요. 또 아빠들이 가끔 드시는 술, 또로로록 따르는 소주 문화도 바로 원나라 문화예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고려가 한 1000년은 된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의 문화가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말과 풍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차곡차곡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원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원나라에서는 그럼 어땠을까요? 원나라 사람들도 고려의 문화를 많이 따랐겠죠. 자, 어쨌든 몽골은요, 이 고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얻어갔어요. 자, 어떤 걸 얻어갔냐면 바로 고려의 여자들을 공여로 원나라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엄마 아빠들은요 막 울면서 우리 딸이 원나라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울면서 아주 어렸을 때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야 원나라에 잡혀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여자친구들은 막 원나라에 가는 게 싫어요 해서 우물 안에 직접 빠져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고려가 이 엄마 아빠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원나라는 매가 아주 중요했어요. 자, 하늘에 나는 매 알죠? 사냥꾼. 그래서 이 고려에게 매번 매를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에는요, 매를 길러서 갖다 바치는 것이 있었고요. 또 말을 길러서 말을 잘 기른 다음에 원나라에 갖다 바쳐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말을 가장 기르기 쉬운 곳이 어디죠? 바로 제주도예요. 원래 제주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잘 길러서 원나라에 갖다 바쳐야 됐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제주도에 가면 말을 많이 모른 그런 풍경들이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단순히 우리의 것만은 아니겠죠? 자, 흘러가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문화가 오고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답니다, 친구들. 그래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원나라도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대신 떠오르는 나라 명나라가 생깁니다. 두둥 두둥. 자, 명나라 하면 친구들 어디가 떠오르나요? 조선이 떠올라야 돼요. 자, 명나라가 떠오르면서 원나라는 명나라와 대립을 하게 되고요. 이 사이에 고려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에 떠오른 공민왕이 원나라 몰래 개혁을 하나씩 실시해요. 자, 개혁을 실시하는데 어떤 것부터 했을까요? 원나라 말 쓰지 마세요. 변발하지 마세요. 고려의 문화를 되찾읍시다 하면서 고려의 문화를 찾는 거에 주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공민왕의 개혁도요, 공민왕이 너무나 사랑했던 누구?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개혁이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 고려라는 문화를 잘 지켜낼 수 있었던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보내준 자료를 하나 볼게요. 친구들, 우리 같이 배운 고려 전쟁 바로 알기를요, 짜잔! 여기에 친구들이 우리 고려 전쟁, 거란과 여진과 원나라의 전쟁을 잘 정리해 볼게요. 자, 친구들이 예쁘게 이렇게 색칠도 해주고, 거란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소손영과 서희 장군의 이야기도 적어주세요. 자, 여진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윤관의 별무반이 떠올라야겠죠? 몽골하면 원나라면 뭐가 떠오를까요? 아, 원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마저 정리하고 싶었던 거란과 여진아 그리고 몽골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하나의 고려 전쟁 책자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고려를 여러 면에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선생님하고 또 한번 생각을 더더욱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11강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